자, 저 여론조사 인용을 해볼까 합니다. 근데 이제 한덕수 땡이 대권 후보 중에 1위를 했어요. 한덕수 29.6, 김문수 21.5, 또 한동훈 14.1, 홍준표 10.9, 나경원 7. 요거는 조원 씨의 나이가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지난 13일에서 14일 전국의 18세 이상 1,023명 대상으로 ALS 여론조사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요. 네네. 예, 그 국민의힘 지지자 네. 혹은 무당층을 대상으로만 하면 네. 그게 또 바뀔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많이 바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역투표 방지 조항을 적용을 하면 엄청나게 달라지겠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근데 국민들은 또 한대행의 출마를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예, 주목할 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한대행 출마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는 응답이 55%,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이 91%였거든요. 요거는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대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14일부터 16일까지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지표조사 결과고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나와 그것도 있습니다. 일일이도 다 말씀하셔야 됩니까? 아, 그러게 말입니다. 케이스대 리서치나 엠브레인 퍼블릭 같은 데서는 네, 사실 그 여론조사를 하는데 굉장히 그 면접조사를 다 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네. 그 이제 훈련된 그 이제 훈련된 조사원들이 조사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게 갤럽과 제법 차이를 많이 보일 때가 있어요. 어허, 그런데 네. 과연 또 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한덕수를 그냥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느냐 설문조사를 할 때. 네. 예, 나는 지금 필요한 것은요. 그냥 그 한덕수가 뭐 이 한덕수 뒤에 총리 혹은 권한대행 이런 단어를 붙이는 것도 나는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적어도 한덕수라는 사람이 네. 이 지금까지 차라리 노무현 때도 총리를 지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때도 시종일관 처음부터 지금까지 총리를 지내왔다. 네네. 그런데 이분이 가령 경제통이자 외교통이다. 무엇보다 호남 출신이다. 자, 네. 그런데 이분이 새롭게 국민의힘 대안으로 출마를 하려고 한다.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렇게 나 묻는 것이 원한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요. 이 양반에 대해서 이 일반적인 정보를 제시를 해주고 네네. 그다음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물어야지. 그냥 한덕수 총리가 선거를 관리해야 되는 사람인데 지금 출마를 합니다. 여러분이 찬성하십니까? 지금 그런 질문이면 아니 저라도 반대가 반대합니다 이러죠. 질문이 어떻게 되느냐. 이 설문에 따라서 이건 답변이 그렇죠. 엄청나게 예, 바뀌는 예,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전은책 변호사님은 이재명 전 대표와 맞설 보수의 전략이 우리 한대행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 한덕수 총리가 그냥 후보로 나와서 그 뭐 한다. 이게 그것만으로는 그 이 충분 조건이 안 됩니다. 이 충분 조건이 되려면 한덕수 총리에게는 딴 거 없어요. 딴 공약이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나는 짧으면 1년, 길면 뭐 1년 반 아니면 네네. 2년 그 안에 반드시 개헌을 하고 뜻을 담아서 개헌을 하겠다. 네. 그리고 물러나겠다. 그다음에 필요하면 그것도 내가 재출마를 다시 하든지 하겠다. 네. 쉽게 말하면 7공화국으로 가는 어떤 징검다리가 되겠다라든가 7공화국 설계자가 되겠다. 네. 이걸 공약을 해야만 되지 않느냐. 우리 국민들 중에는요. 네. 반 이재명. 네. 이재명은 그 12가지 범죄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걸 알고 있는 국민들이 한 90%는 안 넘다고 봐요. 그럼 이 국민들이 과연 이재명에 대해서 신뢰를 해서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하고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나는 우리 국민들도 그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일단락이 되고 난 다음에 출마를 하는 것을 원한다고 봐요. 그렇다면 적어도 1년 내지 1년 반 뭐 이 정도의 기간 안에 개헌을 하겠다는 공약은 아주 잘 먹혀들 겁니다. 근데 지난 총선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2조 심판 했잖아요. 국민의힘은 정말 믿기 어려운 참패를 했습니다. 근데 다시 반 이재명 전략으로 대선을 이길 수 있나요? 저쪽은 내란이 진행 중이어서 내란을 종식해야 된다고 지금은 하는데. 이건요 반 이재명의 그게 아닙니다. 이건 체제 진정이에요. 기본적으로 이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그대로 앞으로 우리가 발전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나는 이재명 후보를 이제 후보라고 해야 되겠네요. 네. 이 대표에서 물러났으니까 이재명 후보를 여기까지는 선거법에 제출이 안 되겠죠. 어떻게 저는 보는가 하면 이건 제 의견이에요. 네. 어떻게 보는가 하면 전체주의자, 포퓰리스트다. 포퓰리스트이면서 전체주의자. 요번에 이재명 전 대표가 국회 사랑제에서 만난 사람이 유발 하라리예요. 네, 이스라엘 네. 예, 역사학자인데 맞습니다. 네. 그 유발 하라리의 넥서스가 최근에 히트 작품이잖아요. 예. 넥서스 한번 보세요. 읽어봤습니다. 시종일관 비판하는 것이 전체주의자 포퓰리스트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만약에 이재명이 그 책을 읽어봤다면 예. 하라리를 절대 안 만났을 것이다. 뭐 AI 시대에 일자리가 어떻고 이런 질문을 하라리에게 던질 생각을 못 했을 것이다. 난 그렇게 봐요. 예. 그리고 그 하라리가 쓴 얘기들이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인 정치학 그 책에서 늘 하는 얘기들 전체주의자에 대한 일반적인 비판 네. 그리고 포퓰리스트가 왜 나쁜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들이 홍보 전략이 무엇인지를 나나지 까발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자기만이 뭐 국가를 마치 위한다는 것처럼 늘 말을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거짓말인가를 하라리가 일일이 다 파헤치잖아요. 그런데 그걸 읽었다면 아마 이재명은 성취돼서라도 그 하라리를 만나지 못했겠죠. 그렇군요. 자, 일단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지금 한덕수 대행이 워낙 뜨다 보니까 국민의힘 경선 자체가 좀 뭔가 시들시들해 보이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경선을 처음부터 하는 방식도 뭔가 좀 잘못되지 않느냐. 물론 그걸 바꿀 틈이 없었을 겁니다. 시간이 너무 없다. 당규를 바꾸려면 절차가 복잡하거든요. 중앙위까지 열고 전국이 열고 다 해야 되니까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바꿀 수가 없었던 건데. 네. 그래서 지금 또 최종적으로는 당심 50% 그리고 일반 여론 50% 아마 이럴 겁니다. 예, 당심을 옛날에 100% 하도록 한 걸 또 바꿔놨잖아요. 네. 당심 50% 일반 여론 50%로.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대로 하면 역시 제가 보기로는 이거 뭐 홍준표와 김문수의 마지막 대결만 남은 게 아니냐. 뭐 다들 그런 얘기들을 많이들 해요. 네네. 실제 결과가 그렇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 뒤에 과연 찬탄과 반탄이 제대로 한 울타리 속에 들어오느냐 하는 게 첫 번째 과제입니다. 네네. 일단은 가능할까요? 글쎄 나는 그건 이게 한동훈과 안철수 이런 사람들이 마음에 달렸다고 봐요. 나는 뭐 유승민 전 대표 같으면 일찍이 이번 선거를 포기를 하면서 했기 때문에 뭐 특히 이게 당에 네. 이단아적인 행동은 취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한동훈은 조금 다르잖아요. 한동훈은 이 비상계엄 선포가 있고 윤 대통령이 두 번째 담화를 발표했을 때 내란을 자백했다. 이 표현을 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돼 있잖아요. 원래 8표의 반란표가 필요한데 12표의 반란표가 나왔습니다. 네. 그 안철수도 물론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 그 12표의 반란표 중에 적어도 10표 정도는 제가 보기로 한동훈계란 말이에요. 한동훈계가 지금 한 20명 한 정도 17명 정도 되죠. 예. 네. 뭐 많이 잡아봐서 20명일 텐데 예. 그 속에 12명의 반란표를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한동훈계가 반란표를 던지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도 윤 대통령 그대로 윤 대통령일 겁니다. 그리고 아마 탄핵 소추로 쉽게 못 했을 거예요. 탄핵 소추를 쉽게 다시 재발의를 못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윤 대통령은 지금 내란죄 때문에 민주당은 계속 시비를 걸고는 있겠지만 여전히 대통령일 것이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잘 굴러가고 있을 것이다. 자, 또 화제를 바꾸겠습니다. 아까 8명 국힘 주자들 출마 선언 보니까 감동이 없더라. 뭐 확 들어오는 단어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후보별로 공약들 발표하는 중인데 좀 공약 보니까 어떠신지 궁금한 게요. 이재명 후보가 오늘 충청을 과학행정수도로 하겠다면서 세종시대를 선언했거든요. 그게 과연 이재명에게 플러스가 될까요? 이 대통령실과 국회도 다 옮겨가는 거 그걸 고민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고민하겠다는 선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그 수도를 완전히 옮기는 것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이건 불문헌법이다 이런 이미 판례를 남겨놓았잖아요. 물론 그 판례도 바꿀 수는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서울을 통째로 옮긴다는 것은요. 이게 수도권에 있는 국민 감정을 완전히 흔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는 자 이재명 또 이제 실수를 하기 시작하는구나. 그래도 아니 그게- 과학행정수도. 그래서 말은 그렇게 하는데 네. 대통령실도 옮기겠다 뭐 이랬으니까 결국은 이제 수도를 옮기겠다는 건데 저는 내가 만약 대통령 후보 같았으면 네. 차라리 예, 세종시에 그 잘 지어놨잖아요. 거기다가 서울대학부터 우리나라 주요 대학을 다 옮기고 아하. 이 서울의 대학교가 32개나 있어요. 이 말이 안 됩니다. 주요 대학이 32개입니다. 이 네. 말이 안 되는 도시입니다. 지금 네, 네. 서울 한복판에 엄청난 땅을 가지고 있는 예, 대학들이 군데군데 네.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대학을 옮겨서 앞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이 있으면 그거는 인류대학 소리를 못 듣도록 만들어버려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뉴욕에 그렇게 세계적인 대학이 많이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뭐 예. 뉴욕 대학을 비롯해서 몇몇 대학은 알겠습니다. 있습니다만 네. 그런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서울 있잖아요. 네. 그런데 나머지 특히 기재부의 주요 관료들이 승객관급 이상 주요 관료들이 네. 세종시에 있습니다. 네. 그 서울에 가니 대통령이 뭐 주재를 하는 회의를 하려면요. 적어도 2시간 이상 훨씬 더 걸려요. 예, 도심에 차가 막히니까. 예, 예. 근데 옛날에 그 저하고 방송 토론을 할 때 내가 성함은 안 밝히겠습니다. 그분이 네. 1시간 반이면 오는데 왜 자꾸 그 시비를 거리냐 이러는데 예. 어디 장관실 앞에 열차가 딱 스탠바이를 하고 있는 게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래서 내가 참 기가 막힌 소리들을 한다. 전 알겠습니다. 세계 성공을 못한 것이 바로 이게 수도를 분할하는 겁니다. 근데 수도를 분할할 생각을 해요. 미국도 백악관 바로 앞에 10분 거리 안에 모든 장관들이 있습니다. 영국도 다우닝가 한 줄로 쫙 있잖아요. 그렇죠. 제주도 복지부 네. 장관, 교육부 장관까지. 그렇죠. 네. 전 세계가 다 그런데 우리만 지금 이상한 거예요. 일단 논란이 됐든 어쨌든 실현이 됐든 어쨌든 일단 뭐가 세게 다가오는 공약 보수 후보들 사이에서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그냥 이재명은 내가 잘 막는다. 요게 다인 것 같아서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가령 이 정권에 대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가장 큰 불신 특히 2030이 네. 이재명을 싫어하면서 이재명의 불공정성에 싫어하면서 왜 선뜻 윤석열에게 박수를 치지 않았을까요? 일자리를 안 만들어주셨잖아요. 일자리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동계획을 해야 됩니다. 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은 취임하자마자 첫날 네. 취임 첫날 노동 주요 단체장 8명을 1시간 단위로 계속 만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노동 계획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 노동 유연성을 확보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 노동 계획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말은 다 했어요. 노동 계획, 임금 그랬죠. 계획, 교육 계획 한다 네. 이랬는데 노동 계획이 니은자도 끄집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 국민들이 뭐 때문에 화를 낸지 알아요? 격차가 자꾸 벌어지거든요. 제일 위에 예, 그리고 제일 아래층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근로소득세를 안 내는 사람이 40%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저소득층과 그리고 최상위층 쉽게 말하면 소득세 상위 10%가 86%를 내는데 이 최상위층의 그 괴리 그걸 좀 좁혀줘야 되는데 물론 미국이나 일본에 비하면 우리가 좁혀져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더 좁혀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 격차 해소 난 이것이 앞으로 우리 정치를 담당하는 분들에게 주요 과제가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짧게 또 하나 마지막 여쭤봐야 되고 범보수 빅텐트 이준석 후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거 얘기하지 마십시오. 네. 이 빅텐트 말한 사람 전부 다 사기꾼들입니다. 빅텐트 말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네, 많이 하는데요. 여기저기. 가령 네. 저는 지난 대선에서 저도 그 당시에 뭐 유모 작가하고 전국을 따르면서 모 방송에서 정치합시다라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때는 네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령 지금 안철수와 네. 합친다. 윤석열이 합친다. 그게 윤석열이 표에 득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천만 얘기다. 그런데 합쳤습니다. 합쳤는데
여론조사를 하면요. 그전에 격차가 적어도 뭐 여론조사마다 다 들쭉날쭉합니다만 많게는 10% 적게는 한 5% 차이가 나 있었는데 네. 마지막에 개표 딱 하니까 어떻게 돼서 0.73%포인트 24만 표 차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준석 그 당시 대표가 네. 이 벌인 젠더 논쟁 그 영향도 굉장히 컸어요. 네. 하지만 난 더 큰 영향은요. 가령 이렇습니다. 안철수를 지지하는 사람이 네. 가령 합하면 다 윤석열 지지합니까? 아닙니다. 아. 나는 4는 이쪽에 왔지만 6은 반대로 갔다. 별로 같다. 난 그렇게 봐요. 아, 그렇군요. 자, 그럼 끝으로 이제 어차피 저 민주당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뭐 압승할 것 같긴 한데 얼마 정도? 압승이 아니라 거기는 네, 몇 지금 퍼센트? 쇼에 불과해요. 아니, 몇 퍼센트 예상하세요? 적어도 90%겠죠. 뭐. 적어도 90이요. 예, 적어도 90%예요. 그래서 사실은 추대를 하는 것이 옳죠. 자기들이 원래 그렇게 하기에는 좀 민망스러우니까 지금 김동연 뭐 김경수 이런 사람들이 나가는 것이 아마 두려울 거예요. 그런데 김경수는 좀 묘한 위치입니다. 왜 있는지 알아요? 플랜 B 때문에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대법원이 뭐 5월 20일 중에 예. 파기 재판을 한다 아니면 파기 환송이라도 해버린다 되면 네. 문제가 되잖아요. 이러니까 이게 문재인 쪽에서 너 그대로 있어 히든 이렇게 카드다.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월간 전원책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벌써 끝난 겁니까? 네, 끝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갱년기라던 영주씨.